실패한 투자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저처럼 이제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때 이제 부동산 투자해야겠다 결심했었어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공부를 하지도 않고 실행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 인근에 있는 그냥 구축 아파트를 사버렸어요. 아무 대책 없이. 근데 그때 이제 잔금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잔금일 때 전세 보증금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매도자한테 잔금 치러야 돼요. 네네네. 근데 저는 너무 대책이 없었던 게 소장님 말만 믿고 잔금일을 2달 반으로 했나 너무 짧게 제가 잡았어요. 당연히 제가 그게 전세가 나갈 줄 알았죠. 그리고 이게 한 군데만 내놓은 거죠. 전세를 여러 군데 내놔야 되는데 이 소장님 믿고 근데 안 나갔어요. 그때까지. 어머머. 또 제가 첫 투자한다가 안 풀린 이렇게 돼버리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대출 알아내서 잔금을 치긴 했는데 그때가 너무 저한테 힘든 시기였고 네. 두 번째 실패는 신도시 오피스텔을 분양을 한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여기가 잘 되겠다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 주변에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가격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팔려고 했는데도 안 팔렸어요. 거의 그걸 파는 데까지 제가 1년 반이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2번을 실패하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부동산 투자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럼 부동산 공부 있잖아요. 네. 엄마들 많이 보시거든요. 네네네. 엄마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부 방법 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부동산에서 아예 모른다고 하면 내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분의 책을 사서 뭐 사든지 아니면은 네. 도서관에 가셔도 돼요. 저도 처음에는 도서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경제 경영 코너에 있는 부동산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추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 유튜브 채널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요, 블로그라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뿐만 아니라 저는 과거 영상부터 봤어요. 일관되게 그 논리로 얘기하는지가 저는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리다 보니까 저는 딱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반복해서 계속 봤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스케치북에 그분이 하는 말을 다 적었어요. 네, 다 적고 다시 에버노트에 정리를 했어요. 스케치북이요? 저는 스케치북에 적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니, 엄마들은 스케치북 우리 집에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틀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한계가 없어요. 그냥 하얀색 백지이기 때문에 뭐든지 제가 마음대로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받아 적었어요. 그분의 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논리가 제 머릿속에 담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투자까지는 강의를 듣지 않았어요. 저 유튜브 채널 보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성공적이었고 그 이후에 실행을 하고 나서 저는 강의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지금 네. 세비티님께서 지금 이 몇 년의 노하우를 네. 담으신 책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것도 네, 한번 네. 참고해보셔도 되고 또 네.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무료로 뽑을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활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임장을 만약에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가족들이 같이 갈 수 네, 있고 네, 그럴 네. 때 좀 준비사항이라던가 준비사항. 네, 네, 네. 엄마들의 시선으로 보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임장을 만약에 가게 됐을 때 그냥 바로 갔던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지역이 지금 저평가 지역인지 제가 확인한다 했잖아요. 매매지수 네. 보고 입주 물량 미분양 보고 그리고 검증을 1차 검증을 해요. 2차 검증이 있어요. 그게 입지를 분석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1등인 입지가 어디고 2등이 어디고 그걸 제가 자료를 보면 다 찾아요. 가장 추천드린 사이트가 나무위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사이트에 가서 그 지역 이름을 치면 그 지역에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지역을 좀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그 지역에 사는 실거주자만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자료를 보면 최대한으로 그분들만큼 좀 비슷하게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람을 이해해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임장 지도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내가 볼 아파트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매매가, 전세가, 뭐 주차 대수, 이 연식 다 적었어요. 다 적고 동선을 짜야 돼요. 근데 동선을 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곳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부터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여기가 왜 1등이고 2등이고 이게 비교가 딱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장거리로 많이 가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썼던 방법은 그 지역의 가장 안쪽부터 가서 나오면서 쭉쭉쭉 보고 IC 타고 딱 나오는 방법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순위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최대한으로 제가 많이 보고 바로 딱 IC 타고 나오면 돼요. 요즘에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럼 그 지역 가면은 임장하러 갔지만 실제로 별로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건 생각보다 괜찮은 데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별로인 데는 미련 없이 그냥 그 지역 팽이에요? 팽? 팽하죠. 네, 그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무리 저희가 데이터로 본다고 해도 실제로 보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냥 차로 쑥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려서 그 아파트의 밖에부터 봐야 돼요. 밖에서부터 걸으면서 아, 여기가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지? 학원가가 어떤 모습이지? 초등학교 내가 길을 건너야 하나? 내가 버스를 타려고 하면 여기서 바로 탈 수 있나? 근데 그런 거 세세하게 다 보고요. 그게 입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본 다음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요. 아, 여기 주차장에 차가 어떤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지? 이제 그걸 보면 어머나. 이제 수준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밖에 나와서 아, 조경이 여기 잘 돼 있나? 이런 것도 보고 좀 세세하게 이렇게 많이 아니 봐요. 안 썼는데 렌즈는 어떡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잘 사는 아파트는 그런 좋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치. 그 참고로 그렇게 좀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네. 임장하실 때 거의 와이프 주도로 지금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항상 네. 부동산 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또 엄마분들 꽤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왜 엄마들이 부동산 투자에 음. 실제로 더 좋은 건가? 음. 강점이 더 있어요? 물론 남자분들 중에도 투자를 잘하는 분이 있지만 엄마들이 정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크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감 능력이에요. 부동산에서 공감 능력이 네, 필요해요? 네. 특히나 공감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소장님과의 관계예요. 소장님들을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감을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듣는 것보다 아, 맞장구 쳐주면서 소장님 정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소장님들 중에 여자 소장님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외모 칭찬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소장님이 계셨는데 전화로 이렇게 통화했을 때는 목소리가 좀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근데 실제 만났는데 너무 젊어 보이시고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소장님 너무 옷 잘 입으시고 너무 젊어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보들을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젊어 보인다 말고 어려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무슨 어려 보여 막 이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아파트를 볼 때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어떨까 이런 시선으로 봐요. 유모차는 네. 끌 수 있나 막 이런 평지여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가 바로 품고 있는 소품 아파트이고 학원가를 걸어서 갈 수 있어야 되고 상권이 또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너무 잘 고르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정말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주식도 있고 달러 그럼 네네네. 왜 부동산 투자해야 돼요? 저는 주식도 해봤고 제가 부동산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장단점이 있긴 한데 부동산은 좀 예상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4가지 정도의 지표를 보면 충분히 상승하는 지역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소액이라도 투자해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적고 예측이 가능한 가능하다. 범위 안에 네. 있다. 근데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부동산 투자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파트만 투자하시는 건 아닌 거죠? 네. 오피스텔이나 아까 지식산업센터 네, 뭐 이런 네. 것도 같이 네. 하시는 거야? 네. 근데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약간 용어가 어렵거든요. 아, 그쵸. 맞아. 아파트랑 뭐가 좀 다르게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사무실 용도로 많이 쓰세요. 직접 보시면 그냥 하나의 큰 사무실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공간. 거기에 뭐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칸을 나눠서 사무실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것도 그럼 네. 분양을 받을 때 사는 건가요? 그걸 분양을 받으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걸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살 때는 개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법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점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산업센터도 근데 네. 지역이 또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를 보실 때는 일자리가 몰린 곳을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보실 때 내가 직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사무실에 내가 매일매일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이어야 되고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쨌든 투자를 이렇게 하려면 네. 시드를 계속해서 지금 확충을 하시잖아요. 네, 네, 3천이든 네, 4천이든 계속 또 투자하시고 또 모아서 투자하시고 대출도 받고 월세도 사셨으니까 네, 네. 돈 관리를 할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조금 네.
줄일 수 있을지? 제가 다른 뭐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저는 되게 자산을 많이 늘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순자산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2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적으로 제가 신용카드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원래는 신용카드를 안 썼는데 이제 휴식을 하게 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신용카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쓸 때는 이게 얼마 안 한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모이니까 목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월급날이 됐는데 정말 통장 위에 월급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신용카드를 그냥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로 바꿔버렸어요. 체크카드는 저희가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쓰면 되잖아요. 확실히 제가 그렇게 하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더라도 만약에 통장에 돈이 부족하면 이거 다음 달에 내가 사야지 하고 이렇게 지연을 시켜요. 근데 막상 그 달이 되면 그걸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소비가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억제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대형마트를 안 갔어요. 요즘에 뭐 창고형 대형마트 많이 가잖아요. 너무 저렴하고 양이 많잖아요. 신난다 하면서 막 제가 다 샀어요. 근데 계산대에 갔는데 2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서 갔는데도 제가 그걸 다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고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대형마트에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동네 마트에 가서 조금씩 사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사게 되니까 확실히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더라고요. 외식 안 하려고 일부러 주말에 시댁 갔고요. 저희 어머님이 어머님이 그래서 일주일 반찬 한 거 주셨어요. 그걸로 버티고 저희 옷을 안 사고 어머님 옷을 제가 어머님이 옷이 진짜 많이 주셨어요. 아니, 어머님이 옷을 잘 입으시네요. 어머님 옷 잘 입으셨어요. 젊었을 때. 근데 어머님 옷을 안 버리고 이렇게 쌓아주셨는데 며느리가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제가 거의 그때 옷을 안 사고 그걸로 입었었거든요. 취향이 맞으셨나봐요. 네네. 이 영상 보고 나서 진짜 시드 한 몇천 정도는 있었는데 이제 투자를 해보고 싶다. 신문도 찾아봐, 뭐 영상도 봐야 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좀 루틴처럼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하니까. 일단은 가장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의 책을 저는 하나를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그분의 책을 책상에 딱 놔두고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봤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뭐 지표들을 익숙해져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한국부동산원이나 아실 같은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 곳이나 부동산 지인 같은 사이트에 가서 좀 그 데이터와 친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왠지 저와는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그냥 들어가서 보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의 뭐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저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일부러라도 경제 기사를 좀 매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종이신문을 보기도 하는데 저는 네이버 같은 인터넷 창에 들어가서 경제 코너에 있는 기사를 계속 매일매일 좀 많이 보려고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제 나름의 생각으로 좀 스크랩을 하고 요약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그 기사를 올리면서 제가 한 줄이라도 제 생각을 좀 넣으려고 했어요. 그걸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쓰면 그래도 내 생각이 좀 더 확립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거의 매일 새벽 시간에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역들도 계속 찾고 그 지역의 입지 같은 걸 제가 스스로 계속 분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그래도 그 지역에 내가 모르더라도 어떻게든지 조사를 해서 좀 친해지려고 그 지역과 그런 작업을 했고 거기서 지역을 하나씩 추려가지고 항상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제가 임장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루틴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좋은 지역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좀 불려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부동산 다마고찌 이런 거 안 하세요? 참여하고 싶다. 네네. 오늘은 세베티님 모셔가지고 소액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지방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거 못지않게 자녀 경제교육 얘기랑 생활비도 일상에서 절약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시간을 확보하고 루틴화하는 그런 방법까지 오늘 알차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엄마인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엄마일 때 투자를 결심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저도 선을 먼저 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더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래도 이 선을 한번 넘어보자는 생각으로 계속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엄마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투자자이자 강사이자 작가로 이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에 한정 짓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조금씩 좀 시도를 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